안녕하세요. 어쩌다 다정부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인공수분한 지 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온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온도 34.8도, 최저 온도 17.1도였습니다. 여기 천평 제2열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쌀배하고 도장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서 작업하는 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또 많이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많이 잘 올라와요. 지금 기존에 있던 호밀, 헤어리비치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여기 원래 있던 잡풀들 여러가지 뭐 이런 것들 이름 잘 모르지만 막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어리비치는 호밀하고 동일하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쌀배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콜크라고도 하는데 여드름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햇빛을 거의 직선으로 받기 때문에 배 봉지를 늦게 씌우면 이제 이런 배들이 아무래도 가피 쪽이 좀 색깔이 안 좋게 나오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봉지는 최대한 빨리 씌워야 된다. 요거는 이제 쌀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봉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총 8개 정도 요 결과지 하나에 이게 요거까지 9개인가 봐요. 11, 두 개 씌우면 11인데 요거까지 같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먹는 배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 배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굳이 품질이 안 좋은 배를 내서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먹는 배로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배가 부족하게 걸렸다 그러면 이런 쌀배까지도 계속 싸주시면 좋고, 만약에 나는 먹는 배는 판매하지 않고 그냥 경매장만 내겠다 그러면 이런 배는 안 싸는 게 좋습니다. 싸는 게 돈 버리는 일이에요. 작업해서 품질이 안 좋아갖고 가격을 못 받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품질이 안 좋게 되면 2만원 밑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해 시세에 따라서. 그러면 7.5kg 한 상자에 2만원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내가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2만원 이하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만드는 족족이 다 손해죠. 박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은 지금 제가 다 제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올라가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도장지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 있어요. 보시면 도장지가 있습니다. 다 띄워줘야 되고요. 천평은 그래도 750평과는 좀 다르죠. 750평은 평덕이라서 좀 낮고 여기는 하우스 파이프 덕이라 이렇게 올려서 유인을 잡아줬기 때문에 거기 치우치는 걸 방지해주고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결과지나 이런 주지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배 떨어짐이 좀 적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인공수분 때부터 배 작업하는 걸 보신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배농사 자체가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곳곳이 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품질이 하락하게 되고, 품질이 하락하게 되는 건 곧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한번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고, 만약에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다른 이렇게 배 농사를 짓는 곳에 가서 인공수분서부터 접과 지베린, 봉지 씌우기, 중간중간에 뭐 도장지 따기 같은 거 하는 농가가 있다면 가서 그것도 하고요. 예초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초도 가서 해보고, 배를 수확할 때는 가서 배도 따보고, 선별도 같이 해보고, 출하도 해보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 가격도 보고, 내 농사를 짓는 것 같이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돈은 조금 덜 받아도 그걸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해당 농가에 가서 그 농가만의 비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농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배법으로 농사를 짓느냐, 그리고 그렇게 판매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할만할 것 같다 그러면 작은 평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농장주가 전문 기술을 모르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아느냐,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평당 5만원, 평당 10만원 이상 벌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농장을 일단 꾸려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년 하면서 그 농장에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1000평이든 2000평이든 3000평이든 늘려서 사람을 쓰든 아니면 본인이 하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배 농가는요, 매년 빚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농사를 짓고 수익이 나겠죠. 그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내년에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속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애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영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래라든지 그래야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1000평 농사 짓는데 비용이 한 1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난 여기서 최소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15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도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 1500만 원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가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을 벌면 내가 올해 농사 짓는 비용을 제외하고 내년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겁니다. 3000만 원을 벌면. 그럼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죠? 올해?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빵원이죠. 1500만 원 매년 비용이 들어간다 치고 올해 내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 1500만 원은 내 돈으로 농사를 짓겠죠. 내 과수원이 있다는 생각하고 비용이 들어간다 생각했을 때 그럼 내 돈 1500만 원을 일단 꼬라박고 농사를 지어서 3000만 원을 벌면 1500만 원은 이제 비용 들어간 거 내가 다시 회수해야 되고 그죠? 내년에 농사 지을 돈 1500만 원을 내가 확보한 거죠. 그럼 나는 올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벌어야 되는 금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지속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난 1년에 3천만 원을 최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농사 짓는 금액 1,500만 원에다가 내년에 농사 지을 거 1,500만 원 거기다가 내가 내년에 먹고 살아야 되는 3천만 원을 합치면 최소한 여기서 매출이 6천만 원은 나와야 내가 사람을 꾸려서 농사를 지었을 때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평으로 봤을 땐 6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1000평에서 매출을 6천만 원 낸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 3000평을 한다 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3000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더 늘어날 거예요. 1000평당 1500만 원은 1000평일 때의 금액이고 면적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1.5배를 더 해야 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어중이 떠중이라는 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 농장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최소 1500에서 2000 정도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1000평당. 그러면 3000평이면은 6천만 원 정도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1년에 3천만 원을 벌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9천만 원 벌면 안 되죠. 왜냐면 6천만 원은 내가 올해 들어가는 비용이죠.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6천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3천평 농사 지으려면 1억 2천에다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3천만 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의 돈을 내가 벌어야 그래야 내가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면서 올해 것도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3000평 농사를 지어서 1억 5천 버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다. 매출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3000평 농사 짓는데 3천만 원 벌려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1000평이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3000평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농장주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배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될지, 지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3000평의 농사를 짓고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계산법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란 부분도 다를 수 있고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이 공유하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요, 땅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땅을 늘렸던, 그분들은 땅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일단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자기 돈으로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대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작물을 키우면서 돈을 벌어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장지 제거와 쌀배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쯤부터 유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